자,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저께도 분석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제 화장품주들 장난치는 거는 뭐 코스맥스를 비롯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저 실리콘투 저 옛날 저 먼 옛날서부터 미친듯이 장난을 쳤던 이 실리콘투 그렇죠?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아닙니까?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게 이 기간 동안에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만 무려 7번. 얘는 도대체 운임을 얼마나 쓰는데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겁니까? 뭐 실적만 나왔다면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는 개소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이거? 실적만 나왔다 그러면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따위 종목들이었는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종목이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도 비교했던 건데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고, 그리고 잉글우드 랩이 있죠. 잉글우드 랩 때문에 내렸다라고 얘기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만, 이건 뭐 완전 소외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전망치보다 더블을 2번 연속으로 낸 기업입니다. 작년에 2분기에 전망치에 더블에요. 전망치에 더블을 냈어요. 그러니까 달바글로 같은 경우 전망치 예상치에 10% 미달했다라면서 그렇게 주가를 개박살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갔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더블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내린다고 같이 내려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또 예상치 더블을 전망치의 배를 넘어가는 실적을 냈는데 또 패버리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하고 완전히 따로 들어가요. 이거 보면 이런 실적을 냈거든요. 전년 대비 직전 연도 대비 실적이 더블이야. 단위가 지금 단위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죠. 이런데도 못 올라갔어요. 자, 이 잉글우드랩이 중간에 2024년에 한번 실적이 이렇게 자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고요. 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자빠진 적이 있죠. 그래서 잉글우드랩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 내린다라고 해서, 자, 이 잉글우드랩이 실적이 안 좋다서 이렇게 까져 내려가면서 덩달아 까졌던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잉글우드랩이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 자체가 겁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잉글우드랩의 실적이 안 좋더라도 무슨 자 바이오 종목이나 한때 안 좋았던 2차전지 종목들처럼 적자 갔어요? 적자 간 것도 아니죠. 적자를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전년 대비로는 100억 정도 빠진 거야.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도 저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잉글랜드 미국차에서 미국 법인입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 이거야. 잉글우드랩 때문에 실적이 조금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개폭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이 800억으로 회복이 됐죠. 못 올라. 주가는 회복이 되는데도 못 올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잉글우드랩이 작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얘도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230억, 270억. 그리고 난다 그 다음 시즌에도 지금 210억, 219억. 지금 4분기 연속으로 계속 200억대요. 200억대. 그래서 지금 이 수치를 지금 훨씬 넘어, 그 전에 100억대 이렇게 돼 있던 걸 지금 완전히 넘어가지고 올라 들어오고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코스맥스가 쳐밀리고, LG생건이 쳐밀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쳐밀리고, 한국콜마가 쳐밀리고 하면서 같이 두들겨서 쳐맞았다가 잠깐 반짝했죠. 이제 이렇게 잠깐 3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온다 해서 잠깐 반짝을 했다가 도로 처박혀 내려갔 다음에 도로 처박혀 내려가고요. 그리고 삐질삐질한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바 글로벌이 밑에서 쭉 들어오고 화장품질이 돌아 나오는데도 이 종목이 못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APR 같은 경우 또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또 못 올라오거든요. 이랑 똑같은 겁니다. APR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돌아오는데 얘는 지금 못 가고 계속 위에서 이러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이러고 자빠졌죠. 이 APR의 경우는 이게 아주 웃기는 스토리로 보겠는 게, 자, 지금 APR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해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의 4분기 연속 기관의 대응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표시하는 게 이게 다 요게 요 구간 표시해 놓은 구간 요게 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입니다. 저쪽에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데 주가 이미 기반영되었다. 베타 콤플릿 빡 매도. 그 다음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매도. 그 다음 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미 주가가 화장품주 전체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만 주가가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 부담 매도. 똑같은 짓 매도 이러고 자빠지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바로 이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R은 아예 별개로 치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보자. 이제 달바글로벌도 신고가 올려 들어갔으니까 빼고요. 이제 예전 종목들하고 수준을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자,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뭐 실리콘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스메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화장품주인 실리콘투와 그 다음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메카, 이게 화장품 ODM 1, 2, 3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코스맥스가 주가가 흐름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품 ODM 1위는 한국콜마가 화장품 ODM 1위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근소한 차이로 거기 뒤 따라 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한국콜마가 더 많아요. 한국콜마가 1위사로 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러면 사실상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분야가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요. 좌측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한국콜마가 앞서 나가 있죠. 네, 코스맥스는 이리저리 이제 패드기용으로 많이 쓰는 회사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패드기 치고 난 다음에 그 전년도에 이렇게 패드기 쳐놓고 그래서 실적이 개선돼 가지고 한국콜마가 이렇게 올라오고 코스맥스가 이렇게 올라들고 실링코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지뿔도 못 올라가고 있었죠. 이러다가 요만큼 올라 들어와서는 같이 두들겨 쳐맞아요. 같이 텀을 갖다가 이제 따로 올라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인 건데요. 저 이전에 남들 올라갈 때 못 들어간 거 않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빼두고 최근 1년간으로 치면 코스메카가 지금 제일 높아요. 주가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제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남들은 다 깨졌다가 도는 건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안 깨졌잖아요. 안 내렸지 않습니까? 저점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안 내리고 있죠. 그래서 안 내리고 상대적으로 안 내렸다는 이유로 못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릴 때마다 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아니 뭔 이런 개논리가 다 있어요. 달바글로벌이라는 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진짜 어처구니없이 대단한 공매도 논리에 많이 당하는 수탁에 시달리는 기업입니다만 그래도 이 코스메카에는 비할 바가 안 돼요. K뷰티의 주도를 하는 건 인디 브랜드고요.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가장 크게 누리는 기업이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그 조그만 회사들, 이제 매출 100억씩 나오는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겁나게 많죠. 매출 100억 나오는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매출 100억, 200억 나오는 회사가 100개야. 그럼 매출 100억, 200억 나오는 회사들이 화장품 공장을 만들 수 있냐라면 못 만들어요. 매출 100억 나오는 회사가 무슨 화장품 공장 만들다 게임 다 끝나게 한참 제품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바로 이 코스맥하고 그 매출 100억 나오는 이런 회사들 이 유통을 대신 맡아주는 게 실리콘투입니다. 근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저 메이저 회사들이 그 유통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막힌다라고 하면 이쪽 같은 애들은 여전히 인디 브랜드가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애들이 하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걔들이 100억짜리 이런 거 다 맡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준 맡아놔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들도 발표가 나왔고요.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적의 기조 자체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가야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이거 되돌아 들어올 겁니다. 라고. 외국인 이틀 연속 지금 추정치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나오겠죠. 지금 외국인이 지금 위로 배팅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배팅 들어오면 기관들 같은 경우 못 때린다. 철칙이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배팅 들어가는 종목 기관 못 때립니다. 더군다나 이건 때릴 이유도 없잖아요. 이번엔 뭐 가지고 때릴 건데. 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돌아나가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수시로 공매도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요 12.5배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같은 ODM만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13.45배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15.72배고요. 제일 높죠? 이게 코스맥스가. 그래서 좀 느리고, 그 다음에 덩치에서 앞서는 덩치 기준이니까요. 이제 덩치에서 앞서고 코스맥스에 비해서 훨씬 싼, 그래서 이게 한국콜마를 먼저 이렇게 잡아 당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저평가 종목. 이리 들어가야죠. 코스메카. 들어가야죠? 케이스. 그러면 이 코스메카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재로 친다 그러면 다시 10만원 넘어 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는 방어주 이렇게 패대기가 한번 등장한다면 그 다음에 방어주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어주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곧버스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곧버스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어주 그래가지고 뭐 통신 그 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방어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성장주예요. 엔트로픽 모멘텀.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한전 같은 경우 한전 같은 경우는요. 한전이 방어주로 올라 들어갔습니까? 원전 모멘텀으로 올라갔죠. 원전이 방어 모멘텀입니까? 성장 모멘텀입니까? 성장 모멘텀이죠. 안 돼요, 이런 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어주라는 게 끼케야 KTNG 있다 있고 드린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어주로 뭘 하라고요? 이런 거 하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신세계 현대백화점 얘들을 방어주로 활용을 하라라고 얘기 드렸죠. 이런 종목들 지수가 내린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급락할 일이 없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어주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섹터가 바로 이 화장품 섹터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면 오늘 같은 날 이제 뚝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쫙 떨어져가지고 이 VI 걸렸었죠. 10시 30분에 40분 10분 동안에 요런 거 이제 얼른 저가에 들어가서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또 밀리면 받아치는 거 노리는 것도 좋지만 반대쪽으로 요런 것들이 나올 때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순전히 무엇도 없이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무엇도 없이 사실 실적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그냥 단순 시소에 불과한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얘들도 다 사상 최대고요. 앞쪽에도 숫자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효성중공업만큼 이게 전력 설비주만큼 그 정도의 성장률 퍼센트는 나와요. 이 뷰티 업종이 전력 설비만큼은 나와요. 근데 주가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가 내수를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내수 쪽에 다 버렸잖아요. 유통만 겨우 조금 사고 롯데쇼핑 같은 거 그러고는 나머지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요런 것들이나 좀 사고 나머지는 음식료 다 뱅겨져 버렸죠. 미디어 컨텐츠 다 버렸죠. 게임 버리고 엔터 버리고 소비주는 그러면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화장품까지 떨려져 나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들이 그렇게 실적이 나쁜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런 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이 자체로도 어차피 올라갈 거고 방어적인 개념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떨어지면서 뭐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거 요만큼 떨어지고 금방에서 아래 추세 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르실락 같은 종목들 이게 잘 나가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얼마씩 떨어졌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에르실락
30만 원 있던 게 27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뚝 떨어져 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주는. 그래서 요 화장품주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상당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요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요거 관심 두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자 매도 쪽에서나 매수 쪽에서나 매도나 매수 쪽에서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오르고 앱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르고 앱을 활용하시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들이 딱 보고 있다가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 이렇게 잡아서 드리고요. 매도 이슈 나면 팔고 그리고 다시 또 되돌아들어갈 때 딱 박아서 또 들어가고 책 실은 들어가고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런 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가볍게 그냥 10%딱 그냥 주워 먹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